안녕하십니까. 범털란 TV입니다. 이재명의 그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등등 소위 말하는 그 본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리고 있죠. 이재명이 지금 그 형사합의 33부에서 재판에 임하면서 부동산 비리 관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나는 모른다, 또는 김만배라든지 민간업자들이 유동규와 짜고선 자기를 속이고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스탠스를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부동산 비리 행정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그 법정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있다, 이걸 사실상 시인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나는 성남시장이었고 이 성남 도계공에서 유동기라든지 무슨 민간업자 남욱 이런 자들이 자기 모르게 자기를 속이고 짜고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재판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초장부터 지금 커다란 난간에 부닥쳤습니다. 우선 그 이재명의 그러한 그 주장이 거짓말이다, 그가 민간업자들하고 상당히 유착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 본류 재판 말고 지금 이 관련된 이 혐의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서울중앙지법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죠. 서울중앙지법 23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부도 있습니다. 형사합의 22부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형사합의 22부가 어떻게 보면 원조 재판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이것보다도 늦게 시작한 형사합의 23부에 조병구 판사가 담당했던 그 재판은 얼마 전에 아주 시원하게 결론을 해가지고 역시 이재명이 뒤에서 몸통이고 업자들 뒤를 봐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신의 정치 작업을 받고 그들의 뒤를 봐줘서 황당한 이런 부동산 비리 행정을 했구나, 이게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 그런 거에 자극을 받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제 형사합의 22부도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지금 인상을 줍니다. 오늘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죠. 그리고 황무성이라고 하는 이 성남 도계공의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세는 물론 유동규였지만 거기에 명목상의 사장은 황무성이라는 자였습니다. 황무성이라는 사람이 22부에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황무성 전 도계공 사장은 임기를 좀 중반쯤 돼가지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 됐죠. 그때 유동규도 거기 이제 관여가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유동규에게 불만을 있을 법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유동규와 황무성 씨 사이는. 그런데 이 황무성 씨가 22부에 오늘 재판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 지금 그런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 다 지금 옆으로 밀어놓고 검찰이 묻는 말에 사실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 증언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이재명에게 폭탄성 이런 증언이다, 법정에서 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스탠스 전략을 유동규가 날 속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무슨 바지 시장이었고 멍청한 당시 상황이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당시 초대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무성 씨가 오늘 법정에 나와가지고 유동규가 물론 성남 도계공에서 상당한 실수였고 이재명이나 정진상에게도 보고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 대장동 위례 이런 모든 비리 행정은 이 성남시에서 한 것이고 이재명이 최종적인 결재권자다, 이재명이 실증의 권한이다, 지위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동안 이제 엊그제 있었던 23부에서 한번 확인됐지만 유동기 진술의 신빙성이 지금 22부에서도 다시 지금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동규는 뭡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이 다 하는 것이고 또 중간에 보면 정진상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당시 성남 도계공의 초대 사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권한은 유동규만도 못했지만은 어쨌든 사장을 지냈던 이 황무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유동규 발언의 신빙성을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재판에서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2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들도 이제 흐름이 이제 점차 바로 대장동 위 본류, 대장동 위례, 여기 어떻게 해서 이런 황당한 비리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검찰이 묻고 이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어서 쫙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33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재판 주위에 있는 다른 재판들,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그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런 증언들이 속속 터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자신에게 상당히 껄끄럽고 뭐 기분 나쁜 존재였을 수도 있는 유동규에게 상당히 힘이 되는 오늘 그런 발언을 황무성 씨가 한 겁니다. 유동규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장기판의 조리다. 이 성남 도계공에서는 뭐 자기보다 힘이 있었지만 이 성남시 전체를 보면 유동규도 이재명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날아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는 그런 존재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법정에서 밝혔어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황무성 씨가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서는 이제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시장의 측근이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죠. 즉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는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이다 이거죠. 유동규는 수족이고 실질적인 이 주범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 부분을 이 황무성 씨도 분명하게 법정에 나와서 오늘 증언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대장동과 위례개발 사업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재명이 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이재명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금 실질적인 지휘 감독 인허가권자는 이재명이었다. 이재명이 다 지금 결제하고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비리의 핵심적인 책임,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에 이어서 그동안 뭐 유동규라든지 민간업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유동규가 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동규도 자기 위에 그 정진상에 가서 얘기하고 이재명이 얘기하고 거기서 오다 받고 오케이 맞고 와서 하더라. 그걸 알았다라고 사실은 뭐 이 남욱이라든지 정영학도 이 재판부에 나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황무성 씨도 이 법정에 나와서 지금 그런 증언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가면 갈수록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이 사실상의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이 성남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남시로 들어갈 어떤 그 수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확 줄어들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이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428억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황무성 당시 초대 이 성남 도계공 사장의 오늘 생생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동규의 어떤 변호인과 유동규도 오늘 황무성 씨를 상대로 해서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자, 이재명에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그 유동규 씨도 직접 신문을 한 게 있는데 이 황무성 씨에게 이 신도시 사업을 처음 결제할 때 제 뜻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이재명 뜻이라고 생각했냐 질문에 둘이 같이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이 오케이 해야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견이 달랐어도 결국 성남시의 의결대로 우리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혹은 자기 자신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황무성이 당연하다. 최종 권한은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재명만 지금 황당한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대장동이나 뭐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래는 뭐 남욱하고 유동규가 짱 날 속였다 이러고 있고 대장동도 민간업자들이 자기를 속였다 유동규하고 이러면서 빠져나가려고는 아주 그 파렴치한 이런 후한무치한 얼마 전까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더니 범죄 혐의가 드러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힐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일단 그래서 지금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23부에서 최근에 확인됐고 오늘 22부에서도 이 황무성 초대 사장이 나와서 사실상 유동규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황무성의 증언이 중요한 게 첫째는 이제 당시 이 성남 도계공의 사실상 대표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유동규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황무성 씨가 자신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걸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볼 때 이게 누가 정말 가장 큰 책임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재명의 사악한 꼼수처럼 혹시라도 이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이 무슨 유동규가 이재명을 속여가지고 민간업자들하고 짜가지고 이재명을 속여가지고
성남시를 속여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책임을 유동규가 상당 부분 떠안아야 됩니다. 아주 그 위험한 지금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주 민감한 질문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황무성 씨가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유동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자칫 유동규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저 이재명의 저 간악한 꼼수 계략에 의해서 사실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지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질문인데 상황인데 양심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재명은 더욱더 지금 거짓말, 그의 거짓말은 혼호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